연일 계속되는 노정활동으로 우리 의원님들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고생이 많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4대 의회가 들어와서 첫 번째로 하는 예산 심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기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4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우리 도지사가 가지고 있고, 예산의 그에 대한 편성 내기에 대한 심의는 우리 도의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집행은 또한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집행의 결과는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감사 역할을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편성이 얼마만큼 잘 돼 있느냐,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대로 예산이 편성됐느냐 하는 내용을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도지사가 집행을 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집행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제 의회의 몫입니다. 예산 심의와 예산 결산을 통해서 저희들은 집행부를 견제하게 되고 행정의 방향을 끌고 가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내용이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만큼 잘 편성이 되어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그 방향대로 만들어져 있는가를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 적극적인 심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이사 일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2의 추경 예산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업무 목적과 사업 효과 등을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산출 근거 또는 거기에 대한 근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내년 계속되는 행정활동을 애쓰시는 의원님들로부의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지역경제국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제출한 예산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고 심의를 해주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72억 512만 3천 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114억 5,529만 8천 원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급변하는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고 또 지역경제 성장의 확고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최우선을 두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자생력 배양을 위해서 자금 지원 600억 원, 공업단지 분양가 인하 23억 2천만 원, 혈관방안 강구를 위해서 도시가스등 연료 공급을 위해서 35억 1,600만 원, 집배송 유통수와 확대 등 연구용역비 14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7억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 방향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추후에 다시 예산서를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예산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과목별 편성 내용은 담당 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총 예산은 772억 512만 3천 원으로서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114억 5,529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세칠 예산의 3.57%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사업 운영에 따른 에너지 절약 기자재 보급비 2,200만 원, 도내 설치 중에 있는 지방공단 조성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지원비 23억 2천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50억, 산업 디자인 개발 위탁 교육비 5천만 원, 노동상담소 전산기기 지원비 5천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도시가스 사업 시점에서 지역경제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장기적인 항목의 경제개발 계획에 필요한 예산 편성이 요구됨을 보고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경기도의 경제발전 수립과 아울러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경기 진행 실적과 예산 집행 실적을 살펴볼 때 96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불용액 발생이 없도록 철저한 철저한 위원회 운영 계획이 요구되며 상정과 소관으로는 주민생활의 요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사는지도 한번 파악을 하고자 하는데, 물품 관리 규정에 따라 가지고 내용 연수가 차가지고 교체하는 물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그 행정이 자동화되다 보니까는 새로운 물품이 필요해가지고 구입하는 그런 물품이 있을 텐데, 현재 경제국에서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있을 겁니다. 최소한도 예산서에 기재된 그 물품을 사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물품에 대해서 보유 현황을 좀 밝혀주시고, 현재 지역 경제국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의 그 보유할 수 있도록 아마 규정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물품 관리 규정에 따라 가지고 그 규정에 따라서 배정된 양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량은 어떻고 미확보된 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내용을 좀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책 추진비가 여기저기 많이 섞여져 있는데, 시책 추진비를 과목별로 쭉 요약을 하셔가지고 이 내용은 어느 부분이 쓴다는 것, 이거 좀 명시해가지고 좀 짙게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년도 상년된 중소기업 일정자금은 95년도 예산과 같은 수준 500억입니다. 2000년까지 연체적으로 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조성할 것인지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이 효율성이 낮고,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마케팅 부서는 처지하더라도 영어를 제대로 구사 못해 상담을 벌일 수 없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샘플 도착에 늦어 상담하지 못하는 기업까지 있어 효율적으로 시장 개척한다는 것이 무리라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이렇게 실적도 미비하고 가능성도 적은 사업에 1억 5천가는 활동비라는 것은 행정이나 사업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자비라는 측면에서 보면 업무 추진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업무 추진비 기준액에 비해 일반인 경우 50%, 사업 시책인 경우 75%를 계산 가능토록 하여 용도 이용에 따른 목적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국 예산에도 각종 사업 시책에 따른 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계산되었는데, 업무 추진비의 경우 각 과별로 성과나 결과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시책 추진으로 120만 원씩 계산하였고, 다하게 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책정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편성안에 대한 자료를 좀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운영수당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운영회 참석수당과 교육 강사 수당은 매년 줄어드는데, 이것은 그만큼 위원회나 교육이 활성화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매년 예산은 책정해 놓지만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서 235만 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앙계획의 의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아니면 그 자체 계획에 의한 건지,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의 과업지 실사라든지 사업 계획서가 나온 게 있으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님이 그 각별한 1등 경기와 세계화의 대책에 대해서 아주 진솔한 지사님의 의지와 경기도의 소신이라고 볼진데, 지난번 우리 10월 28일 날 수출 1억 불 달성을 위한 그 대대적인 1억 불, 1000억 불 달성을 위한 그 아주 그 대잔치가 벌어졌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출원되어 있는
이 1,000억 불 내에서 추론되어 있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신장도가 몇 프로에 해당이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여비 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직원님들이 집행부서에서 체감적으로 인용을 해서 생각해 볼 때 부족했던 점, 또 애로사항,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향후 미래지향적인 비전이나 또한 효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진솔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업무 추진을 하는데 정말로 이것만은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제한이나 법이나 또는 예산에게 예산 지침,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좀 이렇게 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 대해서 또 지역 경제국에서 개선을 약속한 사항들에서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정과에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감사 시에 계량 증명업소 단속용 차량을 갖다가 차량을 빌리는데 그거를 앞으로 그런 차량을 빌리지 말고 외려 그 돈으로 시중에 백화점이라든가 또는 이런 데에 저울을 실제로 설치를 해서 시장이나 이런 데서 설치해서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계량을 확인을 통해서 상거래가 잘 유지되고 있나 하는 부분에 관심을 두는 면이 상당히 또 많은데 그리고 그 물가대책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서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등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은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월별로 다 열리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물가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물가가 연말을 앞두고 상당히 많이 인상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몇 가지 항목의 물가를 갖다가 이 대책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검토 대상이 되고 있는 물가가 관련 물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겨울철인데도 불구하고 시멘트가 굉장히 부족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연말을 앞두고 건설 현장에서 마무리해야 될 공사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강구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은 예산 전체가 인건비를 제하고 시상이나 포상, 지원이 거의 전체답니다. 중소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전투하고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떤 형식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지사가 말했던 경제제인주의, 그 다음에 수출 이런 차원으로 지속적인 연결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이 포상을 한다면은 공예품 경진대회를 한다면은 대상이 500만 원이고 이런 시상이 있고 시책이 있는데 1등을 했으면은 어떤 형식으로 수출을 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끝나버리는지 궁금합니다. 360명을 잡을 때 1인당 766만 원씩이 매년 들어가야 된다는 말인데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이게 첨단 산업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몸으로 때우고 몸으로 익히는 기능을 개발하는 차원의 학생들을 배양을 하는데 766만 원씩을 1년에 할애해야 되냐,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국제 통상 교류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 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727페이지의 국제통상 활성화를 위해서 또 특수활동비가 3천만 원이 또 계산이 되어 있고, 근데 이러한 그 물론 이제 국제통상을 위해서 어떤 그 이 활동할 수 있는 그 활동비들을 사실상 그 국제통상실하고 아까 신현태 의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국제통상실에서 일관해가지고 몽땅 그 알아서 하는 건지 이것을 이 별도로 또 이 정말 그 지역경제국에서 또 그 국제통상실하고는 관계없이 또 별도의 어떤 것을 갖기 위해서 이 활동비 예산을 책정을 한 건지 그것을 좀 알려주시고요. 에 대해서 어떤 그 보조나 이런 것을 그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의 그 현재 그 환경이나 이런 면에서 어떤 그 보조만 해줄 게 아니라 이것을 그 추진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지역경제, 통상경제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서 있는 걸 보면은 800억 정도로다가 과연 그것이 뒷받침될 수 있는지 항목별로 살펴볼 것 같으면은 개혁의 의지가 없고 과거의 관행대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다시 한번 개혁적인 차원에서 재편성하는 의향은 없는지 그걸 묻고 싶고요. 그걸로 되어 있으나 그 방향 그리고 95년도 실정을 대비해서 과연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방향 제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중 육성을 할 여기는 없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공급 비용 산정은 그 회사에서 해서 보고를 받으면 될 텐데 뭐 달라고 굳이 산정 용역까지 두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좋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가스 안전 지도 점검이 388만 원이가 이렇게 됐는데 경기도 그 광활한 지역을 사람 3명이서 45일 동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충분한 위험한 가스 안전 점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염려가 됩니다. 나름대로 좋은 뜻도 있겠으나 경제적인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중복된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걸 제가 한번 한 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옹벽이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사가 높고요. 네. 옹벽을 설치하면 이제 번명이 정사가 약할 텐데 옹벽이 없으니까 그대로 정사가 그대로 급경사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사태가 일어나면 그 물을 받을 때가 배수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쓸려 내려가니까 그